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세 가지 검정을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검정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때 주어진 자료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세 가지 검정 중에서 그 적합도 검정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합도 검정은 카이제곱 분포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카이제곱 검정 혹은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피어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범주형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어떤 이제 이론으로 주어져 있는 분포와 그 자료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정 혹은 goodness of fit tes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규모가설에서는 이제 각 범주별로 범주별 모 비율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 그 제시된 모 비율이 실제 자료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예를 살펴봤었죠. 즉, 그 나무를 이제 자가 수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나무의 유전자 형태를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적합도 검정을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측을 하는 그 변수가 모두 K개의 범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값은 이제 K개의 범주로 나뉘는데요. 자,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결국 각 범주별로 관측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범주를 일반적으로 범주 1번, 범주 2번, 범주 3번 해서 범주 K까지 생각을 할 거고, 자,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측 도수를 우리가 이제 얻을 텐데요. 자, 범주 1에 해당하는 도수를 N1, N2 해서 뭐 범주 일반적으로 이제 범주 I라고 생각해 보면 NI라고 하는 이제 관측값이 있다고 하죠. 자, 이때 그 우리가 이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1부터 NK를 다 더한 값일 텐데, 그 값을 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료가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에서 이제 규모 가설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론적인 모비율 값이 있는데, 그 모비율이 어떤 주어져 있는 값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모비율이 있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unknown 값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자, P1부터 PK까지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모비율을 P1부터 PK라고 두도록 하고요. 자, 이때 이제 이러한 모비율이 기무가설에서 제시된 어떤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분포가 자료랑 잘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검정이기 때문에 H0 규모가설의 형태는 모비율 입장에서 범주 1에 해당하는 모 비율이 뭐 예를 들어 4분의 1이다 혹은 뭐 2분의 1이다 하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원제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범주 1에 해당하는 이제 모 비율로서 주어진 값은 원제로로 쓰겠습니다. 10이라기보다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모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녀석이 뭐 50%냐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제 50%, 0.5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범주별 모 비율이 어떤 주어져 있는 값이 되느냐. 자,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이 주어져 있는 값과 이제 그럴듯한지 그 주어진 실제 데이터가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H0 규모가설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무 유전자의 경우라면 H0가 P1 equal 0.25, P2 equal 0.5, P3 equal 0.25가 맞는지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 적합도 검증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규모가설 H0가 사실일 때는 내가 전체 n개의 표본의 크기가 n개인 자료를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항상 동일한 값은 나오진 않지만 어떤 범주 i에 해당하는 관측값이 얼마쯤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값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범주 i의 기대도수를 ei라고 쓰겠습니다. expected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물론 n 곱하기 pi가 될 텐데 지금 h0라고 하는 이제 규모가설이 맞는 경우에는 이 값이 npi0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규모가설이 3일 때 각각의 범주가 몇 번 나타날까 하는 기대 도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H0가 사실이라면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각각의 범주의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기대 도수가 실제 관측한 관측 도수하고 비슷하겠죠. 그런데 H0가 맞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대 도수하고 관측 도수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도수하고 관측 도수가 차이가 적으면 H0가 그럴듯해 보이고요.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H0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대 도수와 차이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다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측 도수를 표현을 할 때 조금 전처럼 n1, n2, ni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expected 라고 하는 글자의 앞글자를 딴 것처럼 관측 도수를 표시할 때 관측은 이제 observation 일어난 거죠. 그래서 observed 이 앞글자를 따서 O라고 표기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피어슨이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차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차이의 부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차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니까 양수로 만들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기대 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모든 범주에 대해서 이 차이들을 다 더한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다 더한 값을 카이제곱 통계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n이 충분히 큰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녀석은 카이제곱
통계량은 근사적으로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이제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n이 1인 경우, 아니 n이 2인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확인을 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좀 지우도록 하죠. 자,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가 심하면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할 건데, 그럼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측정하겠다.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의 제곱을 기대 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더합니다.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은 뻔하니까 생략이 됐겠죠? 즉 모든 범주에 대해서 다 더한 값을 카이제곱 통계량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관측 도수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으로 ni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 i는 h0가 사실이라는 이제 가설 하에서 기대 도수였는데요. 그 값은 n 곱하기 pi0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한 것이 카이제곱이라고 하고,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특성은 n이 크면 네, 아까 얘기를 좀 잘못했네요. 네, 자유도가 지금 n-1이 아니라 k-1입니다. 아까 잠깐 잘못 얘기를 했는데, 즉 범주의 개수 마이너스 1이 자유도가 됩니다. n-1이 아니라 n은 이제 전체 표본의 크기였죠. 그래서 n이 크면 k가 큰 것이 아니라 이제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만족을 한다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k가 2인 경우, n이 2인 경우가 아니라, 아까 그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을 k가 2인 경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범주가 두 개가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범주 1과 범주 2가 있는데요. 그럼 H0에는 범주 1에 해당하는 이제 모비율을 P1, 범주 2에 해당하는 모비율을 P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P1이 P10다. 그리고 P2가 P20다. 라고 오른쪽 값이 이제 주어져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이 실제 자료랑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이런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모비율은 범주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P1하고 P2를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이때 관측 도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측 도수가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글씨가 어긋났죠? 표본의 크기가 n인 그런 표본을 조사했을 때 범주 1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를 x1이라고 부르고요. 범주 2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를 x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본의 크기가 n으로 이제 둔다면 x1하고 x2의 특징은 더해서 n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 우리가 도입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 경우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첫 번째 범주에 대해서 그 관측도수인데요. 관측도수를 x1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빼기 그 다음에 기대도수죠. 기대도수는 n 곱하기 p1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p1 제로하고 p2 제로도 범주가 두 개인 경우니까 합쳐서 1이 되도록 우리가 가설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이제 n 곱하기 p1 제로가 되겠죠. 더하기 n 곱하기 p2 제로인데 p2 제로 대신에 1-p1 제로로 바꿔 쓰도록 하죠. 여기는 x2 대신에 n-x2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p2 제로를 1-p1 제로로 바꿔 쓴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바꿔 쓰죠. 자, 그러고 나면 앞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자, 뒷부분은 자,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이 캔슬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이렇게 곱하면서 n p2 제로가 아니라 1 제로죠. 참. 네, 이거를 지워야 될 것 같죠? 빼기 x 이게 2가 아니라 1입니다. 네, x2를 우리가 쓰는 건데 x2는 이제 x1을 이항을 해서 x1이 되겠죠. 빼기 x1.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분자가 동일합니다. 제곱을 했으니까. 분모가 좀 다른데 분모를 통분해 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분자, 공통인 분자가 생깁니다. 그 통분하면서 앞쪽에는 1-p0를 곱하고 뒤쪽에는 그 p1 제로 1-p1 제로를 곱하고 뒤쪽에는 분모 분자에 p1 제로를 곱하는데 그 1-p1 제로하고 p1 제로 더하면 1이 돼서 이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값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자,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n p1 제로 1-p1 제로 한 다음에 x1 n p1 제로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은 g의 전체 제곱이죠. 네, g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자, x1의 그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됩니다. 즉 n번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 p1 제로를 이제 그 발생하는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 x1은 그중에서 몇 번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되므로 x1의 분포는 그 각각의 시행이 성공할 확률이 p1 제로가 되고 그러한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가 하는 그 횟수가 되기 때문에 x1은 이항 분포 n p1 제로를 따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x1은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기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지금 평균을 빼고 그 표준 편차로 지금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루트까지 고려하면 n이 충분히 크면 g의 분포가 표준 정기 분포에 가깝게 됩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면 g의 분포가 표준 정기 분포가 되고 따라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은 g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가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만드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K가 2인 경우에는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K가 2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합도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어슨의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규모가설을 다음과 같이 K개의 범주에 대한 모 비율이 각각 PI라고 두고 그러한 모 비율이 알려진 어떤 PI0랑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규모가설을 세우고요. 자, 이러한 규모가설이 사실인지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으로 앞에서 얘기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특징은 H0가 사실이면 이 녀석은 자유도가 K-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n도 커야 되겠습니다. n이 크고 H0가 사실일 때.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정을 하려면 기각력을 정해야 될 텐데요. 자, 기각력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자, 언제 H0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게 되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H0가 사실이라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값이 작게 나오겠지만 H0가 사실이 아니라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여기서 기대 도수는 H0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기대 도수가 되므로 H0가 사실이 아니라면 두 값이 차이가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각력 형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떤 정해진 값 C를 잘 정한 다음에 그 값보다 크게 나오면 H0를 우리가 의심하겠다, 기각을 하겠다 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C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1종 오류가 일어날 유의 수준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의 수준이 언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H0가 사실일 때 C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오게 되면 카이제곱 값이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H0가 맞을 때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자, H0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보다 값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 적을 수는 있지만. 자, 근데 이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한다면 유의 수준,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C는 뭘로 정하면 될까요? 자유도가 K-1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한 근거는 H0가 사실일 때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나무를 자가 수정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의 형태의 비율이 이론에서 제시한 1대 2대 1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2대 1이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 A가 나타날 모 비율이 4분의 1, 유전자 B가 나타날 모 비율 PB가 2분의 1, 유전자 C가 나타날 모 비율 PC가 4분의 1이다 라는 규모가설을 수립하고 이것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자, 앞에서 얻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 도수가 모두 100그루를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18그루, 55그루, 27그루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측 도수입니다. 자, 그리고 H0 하에서의 기대 도수를 생각을 해보면 H0가 사실일 때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인데 100그루를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100 곱하기 4분의 1인 25그루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B가 2분의 1인 가정하에서는 50그루 정도 나타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고요. C는 25그루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 합치면 100그루가 되겠죠. 자, 이때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의 범주별로 계산을 먼저 해보면, 즉 18과 25의 차이의 제곱을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6이 나오고, 비슷하게 B, C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값들을 다 더한 것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죠. 1.96, 0.5, 0.16을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이 그러면 유의수준 5%로 생각했을 때 나오기 힘든 드문 그런 값인지, 아니면 뭐 충분히 H0가 사실일 때 뭐 흔히 나오는 그런 값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강력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강력은 자, 지금은 K가 3입니다. 범주의 개수가 3개니까 컬럼의 개수가 3이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자유도가.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값을 계산할 때 5.99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얻어진 2.62는 기각력에 포함되는 값이 아니므로 H0를 기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 생물학에서 제시한 이론과 실제 자료가 서로 어긋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즉, 생물학적 이론이 제시한 모집단의 비율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2.6기가 5.99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하고 R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에서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할 동질성 검정이나 혹은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도, 즉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검정하는 나머지 두 방법에 대해서도 카이제곱 분포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이제곱 통계량의 특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던 성질들입니다. 일부는, 첫 번째는 각각의 변수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한 분포들이 서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 되면 그런 변수들을 다 더한 것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 여기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약간 더 수식화하면 x1의 분포가 카이제곱 k1이고 x2의 분포가 카이제곱 k2고, 그래서 xr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카이제곱 kr 분포를 따르고 있고, 이 여러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 되면 x1부터 xr을 다 더한 것도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데,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것이 자유도가 됩니다. 자, 이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카이제곱 통계량의 합은 카이제곱 통계량이고, 표본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굳이 표본이 아니더라도 이제 변수가 여러 개, 독립인 변수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각 자유도의 합이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런 것을 다 더한 것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고 여러 번 활용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처음 보게 될 텐데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전 같은 경우는 모수 추정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모수를 추정을 해서 추정된 모수를 사용을 해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추정한 모수 개수만큼 자유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내가 계산한 카이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는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유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즉 모수를 다 알고 있었을 때의 자유도를 생각하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모수를 내가 추정을 한 것들이 있으면 추정된 모수 개수만큼 뺀 것이 최종적인 모수 추정을 통해서 계산한 카이제곱 통계량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 적합도 검정에서는 지금 H0 규모 가설이 P1 equal P10부터 PK equal PK0라고 둔 거고, 여기 있는 값은 그냥 알려져 있던 값입니다. 자, 여기서 모수가 이제 P1부터 PK가 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H0 하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한 것이고, 따라서 특별히 모수를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적합도 검정에서는 모수 추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수를 알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경우에 자유도가 K-1이었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그 동질성 검정이나 혹은 독립성 검정에서는 이러한 자유도에서 그 모수 추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빼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을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카이제곱 통계량의 분포가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카이제곱 통계량 그 분포를 따른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k가 2인 경우에 우리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지만 카이제곱 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n이 충분히 큰 경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각 칸의 기대 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n 곱하기 pi0가 되는데요. 자, n이 충분히 크면 이거 전체도 충분히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카이제곱 검정 통계를 카이제곱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값이 보통 5보다 크면 각각의 i에 대해서, 즉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5보다 작거나 크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이 적합하지만 하나의 범주라도 이 값이 5보다 작아지는 그런 범주가 있게 되면은 혹은 범주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로 표시할 때 칸을 이제 그려서 나타내기 때문에 각 칸에서 기대 도수가 5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어느 한 칸이라도 어느 한 범주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하기 어렵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아이가 5보다 작은 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자, 여러 개의 칸을 하나로 이제 합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늘어나겠죠? 즉 P1 제로하고 P2 제로를 하나를 합치게 되면 그 확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칸을 합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대도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5보다 같거나 크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앞에서 소개한 카이 제곱 검정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합도 검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 이 적합도 검정을 R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R을 열어보기 위해서 네, R을 네. 자,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자, 이렇게 그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 분할표를 이제 토대로 해서 관측도수하고 기대도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차이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관측도수가 자료로 주어진 거죠. 관측도수를 우리가 5라고 물론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18, 55, 27이죠. 자, 그리고 P 값을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 제로라고 할까요? 네. 각각의 범주별로, 즉 A 유전자, B 유전자 형태, C 유전자 형태별로 1대 2대 1인 거니까 그 PI 제로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0.25, 0.5, 0.25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체 표본의 크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 5라고 하는 관측 도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 첫 번째 행을 다 합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글을 한번 좀 써보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표가 A, B, C에 대해서 관측 도수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8, 55, 27인데, 자, 이거를 다 합한 것이 이제 물론 100입니다. 자, 그 값을 계산한 것이 n이고요. 그래서 n은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산할 것이 이제 H0 하에서의 기대도수가 되겠습니다. 기대도수를 이제 생각하면 그 2라고 쓰면 여기에는 n하고 그 P1 제로 0.25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n하고 0.5, n하고 0.25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 값을 우리가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n하고 P0를 곱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자,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차이가 계산하는 그 식은 되죠? 위하고 아래를 이제 OI, EI라고 쓰면 제곱을 해서 EI로 나눈 것들을 다 서메이션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하고 2에 각각의 관측도수, 기대도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5-2를 하고 그거에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전체를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지금 5도 3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 2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할 때는 전부 성분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은 이것을 다 더한 값인데요. 일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기록을 먼저 하기 위해서 디퍼런스의 d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5-2 제곱 나누기 5라고 쓰고 d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은 바로 이 녀석 D를 다 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한번 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할 때 표 형태로 지금 만들고 싶은데요. 자, 이럴 때 매트릭스를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매트릭스는 여러 개의 이제 자료들을 이제 사각형 형태로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료는 첫 번째 행이 관측 도수고요. 두 번째 행이 기대 도수고요. 세 번째 행이 디퍼런스를 이제 출력을 할 텐데, 자, 컬럼의 개수가 3칸이고요. 로우의 개수가 3칸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자료가 처음 3개는 관측 도수, 그 다음 3개는 기대 도수, 그 다음 3개는 디퍼런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행렬로 배열을 할 때 첫 번째 행에 있는 세 숫자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있는 세 숫자를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by row라고 하는 부분을 true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false로 하게 되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세 값을 먼저 채우게 됩니다. 5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안 일어나죠. 일단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18, 55, 27 관측 도수, 그 다음에 25, 50, 25 기대 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물론 행렬로 표현돼서 좀 알아보기는 편하지만 각각의 행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각각의 열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즉 번호로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각각의 행과 각각의 컬럼에 이름을 우리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각각의 행과 각각의 열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dimension names, dim names를 정하면 되는데요. 자, dimension name에는 행마다 이름도 정해야 되고 컬럼마다 이름도 정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컬럼의 이름, 행의 이름을 일단은 C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컬럼의 첫 번째 행의 이름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녀석의 행의 이름은 관측 도수로 우리가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기대 도수라고 이름을 쓰고요. 기대 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차이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는 전부 다 행의 이름들이죠. 근데 여기다 컬럼의 이름도 좀 정해야 되는데, 구분을 좀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컬럼은 유전자가 A 범주에 해당하는 거죠.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C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요. 그때 묶을 때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dim names에다가 행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넣은 다음에 그것을 리스트로 묶어 가지고 dim names에 이제 할당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앞에서와는 달리 이름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파악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이제 D를 합한 걸로 계산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유의수준 알파일 때의 기각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알파 값을 계산해야 되죠. 이 값은 Q 카이 스퀘어라고 하고 1 마이너스 알파 하고 자유도가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자유도는 범주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범주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위에서 입력을 하고 나서 K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랭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측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뭐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입력을 해야 될 거고, 입력된 그 범주가 몇 개 있는지가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그 다음에 기준값.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네,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요? 지금 좀 타이핑 잘못했나요? 알파 왜 이게 안 나왔을까요? 네, 다시 해볼까요? 이상하네. 잠시만요. 네, 지금 제 값을 두 개를 출력을 하는데 C로 안 묶어서 그렇죠? 네, C로 묶어서 해보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32가 나왔으니까 5.99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 p-value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p-value는 자, 카이저 검정 통계량에서 관측값이 관측된 검정 통계량 관측값이 카이0 스퀘어인데, 자, 이 값보다 크게 나오는 확률이 p-val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카이 스퀘어 그 나온 값이 카이 스퀘어 제로죠. 그리고 자유도 k-1인데, 자,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은 카이 스퀘어 제로보다 작은 확률인 건데, 우리가 원하는 p-value는 그거보다 큰 확률인 거니까 다음과 같이 약 18.9% 정도 나옵니다. 자, 물론 이 값은 앞에서 유의수준 5%일 때 기각을 하지 못했던 것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카이저곱 검정 통계량을 활용해서 적합도 검정을 R을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동질성 검정, 독립성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